고물가에 소비가 양극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비가 양극화가 된다. 케이크는 8만원짜리 케이크 먹고 점심은 편의점에 도시락에서 때우는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호캉스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서 방콕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뭐 양극화다 아니면 초양극화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나오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40%만 빚이 있고 60%는 빚이 없습니다. 그 60% 중에서도 20%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빵에 가까운 거고, 나머지 40%는 빚이 없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조금 줄일 뿐인 거고 대체로 여유롭게 씁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소비 모습을 봤을 때는 경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지 않은가 보다. 뭐 여전히 해외여행은 엄청나게 많이 가고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꽉 그렇게 차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빚 있는 40%에 해당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다중채무자들의 삶을 보면 한국은 내일 당장 무너져도 망가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상황을 매우 안 좋다 아니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삶을, 우리네 현상을 이제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에서 연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입 다물고 허덕이며 투잡 들이잡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경제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별로 어려운 거 없나 보네, 여전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맞는 거죠. 해외여행을 미친듯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맞고, 밥 먹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주말만 되면 혹은 인천공항에만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한쪽 면만 본 단편적인 모습만 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 경제가 어려움에 되게 큰 직격탄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걸 이용해서 나름의 기회로 삼고 또 괜찮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나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어디에 속하는 이들인지,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지가 좀 더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경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 정치도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 정치도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부동산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인 즉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거품은 꺼진다라고 봐야 되고,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그로 인한 충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비규환, 비명, 절규가 되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조용히 현금을 준비하며 자기만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이제 찬스가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찬스가 오는 그런 부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비가 양극화가 된다, 초양극화가 된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 말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겠습니까? 부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차근차근 쌓아놨다고 하죠. 현금 축적에 준비를 했답니다. 그들이 왜 준비를 했겠습니까? 닥쳐올 상황들이 어떤지 예측하고 자기만의 소신, 신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흥청망청거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자기가시하고 드러내고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체면 따지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가시하고 드러내는 탓에
정말로 소중한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더 심해지겠죠. 더 아마 그렇게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온전하게 자기의 것이 되고 지켜지는 거지. 가만히 별것 없는데도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외자 끌고 다니고 뭐 호캉스 즐기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이러면 인생이 개폭망한다라는 겁니다. 명품백 발리백을 들고 다니나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나 아니면 청가방 들고 다니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청가방 뭡니까 백 들고 다니면은 구질구질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제 청가방 2,000원짜리 들고 다니면 요새 그게 차라리 더 편합니다. 쏙 편합니다. 왜 그렇게 편한가 하고 봤더니 뭐 브랜드 없어도 괜찮고 뭐 천가방에 뭐 물건 담고 다니는 게 솔직히 넣고 빼기도 더 편하고 휴대하기도 더 간편하더라는 겁니다. 남들 이모 집중하기도 신경 쓰기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차요 뭐 포르쉐든 뭐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굴러가고 차가 문제만 없고 안전하기만 하면 속도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물욕을 좀 멀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경제적인 자산을 좀 더 축적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양극화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초양극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어느 한쪽이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아끼고 절약하고 소비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밥 사고 커피 사고 하는 건 그런 것도 흔쾌히 즐거워하며 해야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는 손 내밀고 도와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도와줘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뭘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거만하게 뻔뻔하게 사는 건 멀리 해야 되겠다. 왜냐 그렇게 거만하게 살면 주변에 적이 많이 생겨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